안녕하세요 여러분, 박프로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일단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오늘 마이너스 2% 정도 현재 낙폭을 주고 있는데요. 여기저기서 좀 곡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를 여러분들 혹시 단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삼성전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그 10만 전자까지 갈 때까지는 여러분들 지금 뭐 이런 낙폭이 나온다라고 해서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 제가 최근에 상승세만 보더라도요. 이런 식의 조정은 계속해서 나오면서 주가를 결국 저점을 끌어올리면서 주가가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고점 찍고 잠시 또 조정이 온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지금 매도할 건가요? 자, 최근에 4월 달만 보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점을 찍고 더 큰 낙폭이 왔죠. 더 큰 낙폭이 온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갑니다. 현재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결국엔 지금 미국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이 삼성전자가 휘청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맞아요. 어느 정도 반도체에 대한 제재, 뭐 앞으로 관세를 붙이겠다, 아니면 뭐 TSMC와의 또 제재에 대한 부분, 뭐 트럼프가 말하는 부분, 바이든 정부가 또 말하는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어느 정도 반도체 섹터가 잠시 좀 불확실성에 대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이슈로는 이런 것들을 나왔는데, 지금 이게 가장 또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이 4세대 HBM3에 대해서는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를 했는데, 이 HBM3E는 아직까지는 진행 중입니다. 실패한 거 아니에요.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진행 중이다라는 내용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뭐 기간이 좀 걸리는 것 같다, 혹시나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식의 또 불확실성이 기관과 외국인의 좀 매도세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 여러분들 HBM3E 같은 경우는 인증이 될 수밖에 없고,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현재 엔비디아의 인증이 문제가 아니라 인증 다음에 이 수율 문제를 어떻게 잡아나가느냐가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 수율이 맞춰지기 전까지는 인증이 되더라도 아마 삼성과 엔비디아에서 그렇게까지 또 발표를 하지 않을 겁니다. 무조건 수율이 맞춰져야 HBM3E로 앞으로 삼성전자도 좀 괄목할 만한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결국 수율이 안 맞춰지면 우리 경쟁사가 SK 하이닉스인 줄 알았는데 결국 경쟁사가 마이크론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인식이 또 심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라는 건 저는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봐요. 지금 어느 정도 인증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건 저는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눌림목에 대해서 주가가 내려갈 때 오히려 또 8만 전자 8만 원이 깨지는 그런 구간대에서 저희는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아야지, 지금 곡소리를 낼 때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HBM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해드리자면, 결국 삼성전자는 이 HBM3E뿐만 아니라 앞으로 현재 이 8단이잖아요.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게 제공하는 게 8단인데 현재 3E에 대한 12단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HBM4죠. HBM4에 대한 6세대를 준비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현재 이런 큰 그림을 그려 나가면서 HBM 시장을 장악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준비 과정 속에서 어떠한 아직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호재라고 볼 것들이 없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분명 시간을 좀 더 기다려보고 우리가 조금 긴 호흡으로 좀 지켜봐야 한다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삼성전자가 결국 HBM만 있느냐? 자, 우리 이제 31일에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삼성전자에서 전망치를 좀 내놨죠. 전망치가 또 역대급으로 또 잘 나오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현재 기대된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HBM이 하이닉스에게 밀렸던 그런 순간에도 불구하고 삼성에 잘 나올 수 있는 건 결국 D램이다. 이런 레거시 반도체 쪽, 그리고 낸드 플래시나 이 D램 쪽에서 앞으로 이런 쇼티지 현상과 함께 이 D램 가격이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D램으로도 충분히 매출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더 큰 매출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기사가 나와서 제가 조금만 더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HBM에 따라서 SK하이닉스는 HBM이 다 살렸죠.
영업이익이 5조 정도로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2배 이상, 영업이익은 8조 원 이상 증가를 하면서 흑자 전환까지 하는 SK하이닉스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삼성전자도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HBM3E 이후에 시장 선점을 현재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품질 검증에 대한 결과도 이제 곧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 지금 이게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5세대 HBM 공급을 시작하게 될 경우에 이 범용 D램 가격이 상승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런 D램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SK하이닉스도 물론이고요, 삼성전자도 같이 또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보시는 것처럼 D램 매출을 작년보다 75% 증가한 907억 달러, 이 낸드 플래시 매출은 77% 증가한 662억 달러로 관측이 되어 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그리고 전체 우리나라를 포함한 글로벌적인 반도체 회사와의 비교를 해봤을 때 이 D램 쪽에 계속해서 투자를 해왔던 회사는 누구냐? 바로 이 삼성전자라는 겁니다. SK하이닉스는 HBM 쪽으로 많이 돌렸기 때문에 오히려 D램 쪽으로는 오히려 이 독점적인 지위를 계속해서 더 유지를 해 나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쇼티지 현상들이 나옴에 따라 삼성전자는 HBM이 굳이 없어도 앞으로 이런 실적과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개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플러스 HBM4를 지금 앞으로 시장 장악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는 지금 또 이런 CXL 메모리에 대해서 상당히 또 투자를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현재 20조 시장에 대한 선점, 깃발을 꽂는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HBM으로 불리는 지금 네스트 고대역폭 메모리로도 불리는 이런 CXL 메모리 시장은 현재 약 20조 원까지 커져서 새로운 먹거리로 지금 기대를 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신사업 기획팀장 상무는 이런 CXL 솔루션 주제를 설명회를 열고, 이 AI 확산으로 데이터 처리량이 늘어나는 속도가 메모리 반도체 성장에 비해 훨씬 빨라지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CXL 기반 D램이 차세대 메모리 솔루션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최근에 뭐 파업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고, 또 뭡니까, 갤럭시 링도 나왔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주가의 가격을 결정하는 건 결국 현재 이런 D램 가격, 그리고 현재 글로벌적인 시황 문제가 삼성전자의 어느 정도 가격을 또 상승시키는 요인, 또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발생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낙폭은 뭐다? 낙폭은 기회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저는, 만약 하락이 조금 더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그때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 이유가 지금 어쨌든 이 미국 대선 있잖아요. 이 미국 대선 기간 동안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조금은 과장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대선 기간이라는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이렇게 과장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가나, 만약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분명 어느 정도는 완화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이런 대선에 대한 리스크, 여기에 대한 해소가 앞으로 되어 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다시 한번 반도체는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보조금 지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지금은 어느 정도 정치적인 쇼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저는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조정은 더 나올 수 있겠으나, 조정은 뭐다? 바로 우리에겐 기회다. 현재 이렇게 지지할 수 있는 구간들이 꽤 보입니다. 이런 타점들을 저희 구독자님들과 제가 주주님들과 함께 해 나갈 거니까, 조정 여러분들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조정은 지금보다 더 크게 나올 수도 있어요. 8만원 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8만원 깨지는 그 순간, 어느 순간부터는 분명히 밑에서 이 매수 대기자들의 물량들이 입 벌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큰 손들이 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이런 구간들이 오기도 전에 우리가 여기서 매도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제가 이런 눌림목 자리에서 어디서 반등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곡소리 내시는 분들 자신 없으면 그냥 매도하셔도 됩니다. 매도하시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우리 박프로가 우리 구독자님들
삼성전자 분명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갈 수 있다 말씀드렸고, 지금의 이런 흐름들은요, 여러분들 이전에 자 보여드릴게요. 이전에 신고가를 돌파하기 전에 이런 구간들과 상당히 유사해요. 이때도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때도 고점을 57,519원에 대한 고점을 다 거의 돌파하느냐 마느냐 이런 위치에서 53,000원대 가격대에서 이렇게 조정이 옵니다. 조정이 오는데 이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인들이 이렇게 물량들 다 또 매도하고 떠나요. 그런 가운데 이 밑에서 매수 대기자들의 물량들이 다시 또 폭증을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죠. 끌어올리면서 또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다시 한번 또 큰 낙폭이 옵니다. 저는 지금 이런 구간을 좀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금리에 대한 부분도 저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금리가 9월에 될지 11월에 될지는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9월에 상당히 힘이 많이 쏠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이 트럼프가 이 9월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파월 의장은 약간 협박성 멘트까지 하면서 야 9월 인하 절대 안 돼, 11월로 해야 된다라는 또 파월에게 약간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갈지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그런 흐름에 따라서 고점에서 무조건 모여야 된다. 앞으로 이런 분할 매도 관점 꼭 가져가고 확정 수익 가져가야 한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올 수 있는 조정에 대해서 또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낙폭 물론 여러분들 흔들리시겠지만 결국 이런 낙폭이 올 때 흔들리는 건 개인들밖에 없다. 기관과 외국인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물론 자금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들에게는 심리라는 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건 알겠지만, 우리도 이성적으로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이 행보를 봤을 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눌림목에 대한 타점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나갈 거고, 앞으로 또 상승이 왔을 때 이 여기에 대한 매도 타점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해 나갈 거니까 제가 드리는 정보들 꼭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타점들까지도 꼭 잘 잡아서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저와 함께 꼭 이끌어 나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들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은 문자로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장중에 나올 수 있는 타점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010-2011-967 1로 저에게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대신에 저희 구독자분들과 제가 함께 이끌어 나가는 만큼 구독은 필수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들 힘드시겠지만 삼성전자 화이팅, 아니면 또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저 박프로 화이팅, 이렇게 댓글까지도 하나씩만 남겨주시면 저에게도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전에 제가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전에 1차 매수가를 1월 달에 58,500원으로 여러분들께 근거와 함께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매도 타점 나가고 있느냐? 안 나갔습니다. 제가 이전에 눌림목 자리에서 다시 한번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구간 한 번 더 잡을 매수 타점 분명히 온다. 제가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자신 있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타점을 잘 잡고 나가야 우리는 앞으로의 이런 매도 타점,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가 수익을 챙겨 나가야 삼성전자로도 복리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자, 010-2011-967 1로 저에게 삼성이라고 문자 보내시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 이 구간 아직 흔들릴 구간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제가 또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삼성전자 지금 앞으로 고점 나오고 또다시 눌림목 구간 나올 때 이때는 뭐가 올라가요? 중소형주들에 대한 또는 장비주들이 또 한번 힘을 싣는 그런 장세가 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나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항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면 좋을 만한 정보들까지도 제가 항상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삼성이라고 문자 보내셔야 앞으로 여러분들 정말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대응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저 오늘 하루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